자, 중복조합 두 번째 시간 계산들 마저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그 방정식의 활용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만 했는데 나머지 유형들도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보면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뭐 요 공식들 우리 NHR에 대한 공식들 요거 까먹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자, 유형 1번은 패스하고 뒤로 지나갈게요. 여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원리에 대해서 뭐 칸막이적인 원리 자 지나가서 자, 뒤쪽에 문제 보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194번부터 볼게요.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자, 같은지 다른지 나중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빨간, 파란, 노란 공이 10개씩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대요. 자, 여기서 6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네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빨간색 공이고 노란색, 파란색 공이니까 몇 개씩이 나왔는지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 빨간 공을 X개, 노란 공을 Y개, 파란 공을 Z개라고 하면 그 것들을 합쳐서 6개를 뽑은 거잖아. 즉, 이 방정식에 X, Y, Z의 순서상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고요. 당연히 지금 공이 10개씩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6개를 뽑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충분히 많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6, 0, 0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는 거지. 뭐 빨간 공만 뽑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꼴의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문제는 정답은 자 3H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통 그러면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여기서 그렇지? 자, 어디가 바뀔 수 있냐면 우선 여기가 바뀌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예. 내가 지금 저 10개는 그냥 충분히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 여기를 5개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네. 그러면 빨간 공도 5개 있고요. 노란 공도 5개, 파란 공도 5개가 있으면 6개의 공을 꺼낼 수가 없죠. 한 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만약에 5개였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6개를 한 번에 다 못 뽑아요. 그러니까 뭐 6, 0, 0 이런 경우는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것들을 빼면 되지? 5개씩밖에 없으니까 6, 0, 0, 0, 6, 0, 0, 0, 6인 거는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3개를 빼줘야겠죠. 쌤 여기가 막 근데 터무니없게 막 5개도 아니고 한 3개면 어떡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그럼 너무 뺄 게 많잖아. 그러면 그냥 노가다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2개 정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자 같은 사탕 5개랑 같은 초콜릿 7개. 그러니까 같다라고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 몇 개씩인지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자, 거기서 얘네들을 3개의 서로 다른 바구니에 나눠 담는데요. 근데 한 개도 없는 바구니가 있을 수 있대요. 자, 그럼 바구니를 자 A, B, C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우선 사탕 5개를 배열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5개 빵개 줘도 되고 우선 사탕부터 생각 한번 해보면 뭐 4개 한 개 빵개 줘도 되고 결국은 그럼 A, B, C에 들어가는 사탕의 개수를 X, Y, Z라고 하면 크게 총 5개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초콜릿 7개를 또 거기다 담는 경우에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그때를 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개씩을 넣었다고 하면 그것도 합쳐서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탕을 넣는 경우의 수마다 그때마다 각각 초콜릿을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3H5 곱하기 3H7 이렇게 하면 돼요. 쌤 마지막 조건은 왜 있나요? 한 개도 없는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냥 0개 들어가는 바구니도 있을 수 있다고. 그치?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 즉 0개를 담을 수 있는 것도 포함해야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였잖아.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나가 볼게요. 자, 203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자, 우선 이런 다항식이 있대요. 이 전개식에서 만약에 자, 제가 지금 저 노란색 부분들을 좀 괄호를 치고 없애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걸 전개한 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니요?
우선 저 괄호 없이 한번 먼저 풀어보면, 그러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 괄호를 6번 곱하다 보면 여기서 ABCD 중에 하나, 여기서 ABCD 중에 하나, 이렇게 6번을 문자를 곱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지는 총 횟수는 6번인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6제곱 이런 것도 있고, 뭐 A 4제곱, B 제곱 이런 항도 있을 거고, 그렇지? 뭐 A 제곱, B 제곱, C, D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A, B, C, D가 총 곱해지는 횟수가 6번만 만족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자열 중에 서로 다른 게 몇 가지인지를 찾는 거지. 즉 얘를 전개했을 때, 자, A를 몇 번 곱했고, B를 몇 번 곱했고, C를 몇 번 곱했고, D를 몇 번 곱했다 했을 때,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총 6이니까 요 지수의 합이 6이 되는 순서상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6, 0, 0, 0 그러면 아까 A 6제곱 이런 식으로, 뭐 4, 2, 0, 0 이러면은, 그러면 요 아까 A 4제곱 B제곱, 뭐 아니면 2, 2, 1, 1 그러면 아까 A제곱, B제곱, CD 이렇게 지수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써보게 된 거지. 그래서 요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4H6이구나. 요게 이제 기본 스타일이에요. 그죠? 자, 요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약간 변형해서 내야겠죠? 저렇게 내면 맨날 똑같잖아, 그치?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 자, A는 포함하고, 또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답을 구해볼까? 아까 저거 전개한 식에서 A는 포함하는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요거를 먼저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A를 포함한다는 건 우리가 아까 저 밑에 있는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D의 W제곱에서 A는 곱해진 게 있다는 거니까 A에 있는 지수는 0이 아니란 뜻이에요. 즉, 저 A에 있는 지수는 1 이상이란 뜻이죠. 나머진 전제 조건이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6인데 X는 0이 아니니까 X는 1 이상이라고. 이건 1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 1 이상일 때 조건에서 기억나? 어떻게 했는지? X를 뭐라고 했었지?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해갖고 X 프라임은 0 이상 이렇게 해서 바꿔줘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5라고 바꾼 다음에 4H5 원래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자, 조건이 좀 많죠? 자, A는 포함하고, 이번엔 옆에 것까지 해볼게요. B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자, B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B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B가 곱해진 게 없다는 거니까 B의 지수 Y가 0이라고 확정을 져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6에서 Y는 0이라고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X는 1 이상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X를 X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X 프라임 Z 플러스 W가 5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걸 다 토탈해보면 3H5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면 21이 나올 거예요. 7C5니까 7C2니까 21이죠. 자, 한 문제를 갖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서 확장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자, 이번에 207번. 자, 9명의 학생이 어떤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자, 기명 투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무기명 투표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요. 자, 기명 투표는 투표용지마다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는 거니까 투표용지가 다 달라요. 그죠? 자, 9명이 찬반 투표를 하는 거 우리 기명 투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학생 9명이 있다고 했을 때 찬반 투표 OX가 있을 때 학생 한 명당 2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였죠. 누가 O를 했는지 누가 X를 했는지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에 대응되는, 즉 우리는 뭐 유식하게는 2파이 9 또는 2의 9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질적인 투표인데요. 투표가 누가 누구를 했는지 모르고 결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이 몇 명, 반대한 사람이 몇 명, 그것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찬성 반대만 있으니까 그 OX 중에 O를 선택한 사람을 X명이라고 하고 X를 선택한 사람을 Y명이라고 하면 이거 두 명을 합쳐서 총 9표가 나왔다라는 것만 알고, 그러니까 O가 몇 표, X가 몇 표인 것만 알죠. 그죠? 결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복 순열이 아니라 중복 조합이 됩니다. 순서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H9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가지가 나오겠죠. 자, 512 더하기 10, 그래서 522.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명투표는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OX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다른 걸 고른 거라서 우리 중복 순열, 서로 같은 종류의 것들이 이제 투표용지가 같잖아. 그것들이 찬반 투표, OX 중에 두 가지 중에 고른 거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섞여 있는 문제들도 한번 해볼게요. 자, 216번으로 와서 자, 가부터 볼까? 3명의 학생이 딸기, 포도, 사과, 수박 중에서 한 개의 과일을 산대요. 3명의 학생, 사람은 아무리 쌍둥이라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명의 학생이 딸기, 사과, 포도, 수박 중에서 고른대요. 그죠? 근데 과일은 3개 이상씩 있으니까 3명 모두가 같은 과일을 사도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끼리 서로 다른 것에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는 거죠. 사람이 과일 고르는 거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4의 세제곱. 자, 64가 자, 가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자, 둘 중에 하나가 기억나면 되겠지? 우리 여기 수년에서 배운 거는 순서가 정해진 경우라고 배우면서 어떻게 했지?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같은 문자로 치환한다. 그리고 나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그래서 자, 5팩을 2팩으로 나눠서 자, 60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었더라? 조합이라는 방법이 있었지. 그러니까 5개를 나열할 건데 A가 B보다 앞에 올 거니까는 A, B가 들어갈 자리 2군데를 골라놓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A,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고르고 어딘가 골랐어? 그러면 앞에는 A가 오고 뒤엔 B가 와야겠지? 그리고 나머지 3자리를 배열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해서 60이라고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 기억나면 돼, 잘. 자, 다 20명의 동아리에서 3명의 회장 후보에 무기명 투표를 한대요. 자, 무기명 투표 아까 했던 건데, 그치? 20명이 3명의 후보한테, 그러면 A가 몇 표, B가 몇 표, C가 몇 표 받았는지만 알겠네? 자, 그거를 각각 A표, B표, C표라고 하면 되면 그걸 합쳐서 총 기권이나 무효가 없으니까 20장의 표 결과가 나오겠죠? 그 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3H20이 되겠죠. 그죠?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22C 20이니까 22C2라서 22, 21, 2로 나눠주면 231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전부 다 더해보면 355.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뭐 하나만 쭉 풀다 보면 계속 거기에만 꽂히게 돼서 나중에 이걸 섞어서 연습하는 게 나중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7번으로 가서 자, 256번을 좀 볼게요. 4명의 학생에게 8개 연필을 모두 나누어주는 방법 중에서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연필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요. 그죠? 8자루 연필이 같은 연필이에요. 같은. 그치? 같은 8자루 연필. 그걸 4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그 4명의 학생이 받은
연필의 개수만 중요한 거지, 그지? 자, 어떤 같은 물건을 다른 무언가에 넣는 거, 뭐 상자에 넣든 필통에 넣든 사람에 나눠주든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중복 초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이 가지는 연필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보면 그게 8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몇 개 받는 건데, 자,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적어도 한 명은 받지 못하는 경우지. 그러면 올바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적어도 한 명이 받지 못하는 거니까 한 명 못 받을 때도 있고 2명 못 받을 때도 있고 3명 못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6건을 빼는 게 낫겠다. 그러면 우리 원래 전체 4H8에서 적어도 한 명이 받지 못한다의 6건은 모두 한 개 이상은 받는 거지. 자, 모두 한 개 이상 받는 거 우리 어떻게 했더라? 이 기억나? 프라임 플러스 1,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막 말로 했잖아. 우리 4개 중에서 8개를 고른다 그러면은 미리 한 개씩을 고르고 나서 나머지 4종류에서 4개만 고르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4H8에서 4H4를 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해결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건 맞는데, 자, 잘못된 오답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거를 6건으로 말고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했더니 그냥 풀다 보면 자꾸 틀리는 사람이 생기는 게, 그러면 한 명이 못 받는 경우와 한 명이 못 받는 경우와 2명이 못 받는 경우와 3명이 못 받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더하면 되잖아요. 맞아, 해도 돼. 당연히 한 명이 못 받는 경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쌤 그러면 4명 중에 누가 한 명이 못 받을지 모르니까 4명 중에 한 명을 골라요. 그럼 나머지 3명이 8개를 받는 거니까 3H8을 해요. 또 그 다음에 2명이 못 받는 경우는 4명 중에 2명 못 받을 2명을 고르고, 그럼 나머지 2명이 8개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2H8이라고 한번 해보고, 3명이 못 받는 경우는 4명 중에 못 받을 3명을 골라놓고, 그때 한 명이 8개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예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찾을 수 있겠니? 첫 번째 거부터 세 번째 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틀렸거든. 왜 틀렸냐면은 여기서 한 명이 못 받는다고 했을 때 4C1은 괜찮아. 그러면 만약에 A가 못 받았다 치자. 그럼 B, C, D가 8개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B, C, D는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3H8이라 그러면은 뭐 한 사람한테 8개 다 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3명이 또 한 개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미리 또 한 개씩 나눠주고 해야 되니까 3H8이 아니라 3H5라고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명이 못 받는 경우도 4명 중에 2명 못 받는 사람 2명을 골랐다 치고 나머지 2명은 한 개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2명한테 8개를 나눠주는 게 2H8이 아니라 한 개씩 미리 주고 하는 거가 2H6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것도 괜찮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논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풀든 간에 오류만 없앨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뭐 뒤에 가서 한번 더 해볼까요? 조건들이 더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262번에 자, 이번에도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 같은 거에다 또 한번 너네 체크를 한번 잘 해주시고, 자,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겠죠? 같은 걸 나눠주는 문제예요. 자,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초콜릿을 받는다. 만약에 나 조건이 없고 가만히 있었으면 답이 뭐였을 거냐면은, 자, 이번에도 4명의 학생이 받은 초콜릿의 개수를 각각 A, B, C, D라고 하면 또 방정식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4H8이 아니라 다 한 개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미리 한 개씩 나눠주고 나머지 4개 받는 거니까 4H4. 그치? 자, 이제 나가특이해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B보다 커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뭐
어떻게 해도 될 것 같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내가 첫 번째로 한번 방법을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보고 답지는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답지는 첫 번째 답지풀이는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긴 한데 A가 B보다 분명히 많았다 그랬으니까 그럼 A는 B 플러스 K 뭐 X 이렇게 한번 해볼까? B 플러스 X 단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우리가 B는 어차피 A, B가 받은 건 0 또는 자연수인데 거기다가 어떤 자연수를 더한 게 A다 그러면은 그럼 A가 더 큰 게 맞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A 자리에 B 플러스 X를 넣어서 또 뭐 B가 0일 때 1일 때 막 이렇게 해서 아마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B 플러스 X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인데 그러면 여기서 2B 더하기 X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항상 이 방정식꼴에서 기억나? 1차식이어야 되고 개수가 1이어야 되고 부호는 플러스여야 되잖아. 그치? 전부 다. 그래서 요 2B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B가 0일 때는 요 뒤에 게 8이어야 되니까는 3H8 하려고 했는데 X랑 C랑 D는 전부 다 자연수였잖아.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초콜릿을 받는다 그랬고 아까 X도 자연수라 그랬으니까는 이때는 3H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B가 1일 때는 뒤에 X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니까 3H6이 아니라 또 한 개씩 주고 3H3 자, B가 2일 때는 그럼 2B가 4가 되니까 X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가 돼야 되잖아. 그럼 3H4인데 또 이번에도 하나씩 주고 나면 3H1이 될 거고요. 자, B가 3일 때부터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맞고요. 두 번째 방법. 뭐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저기서 A, B, C, D가 8인데 나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거는 몇 개인지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A가 B랑 같은 개수를 받는 거는 구하기가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전체 아무렇게나 8개를 나눠주는 방법에서 A랑 B를 똑같은 개수로 나눠주는 경우를 뺀 다음에 이 전체를 2로 나눠서 풀어볼 거야. 왜냐면 A, B가 같은 경우를 빼고 나면 A가 더 많이 받은 경우랑 B가 더 많이 받은 경우 두 가지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 가지가 경우의 수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2로 나눠서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전체 몇 가지에서 A, B, C, D는 다 자연수였으니까 전체가 4H8이 아니에요. 4H4예요. 거기서 A, B가 똑같이 받은 경우 자, 둘 다 한 개 한 개 받게 되면 나 아까 그러고 보니까 틀렸다. 그치? 자, B가 0인 게 불가능하구나. 그치? 아까 오른쪽에서 미안해. B가 0인 건 지워야겠다. 그치? A, B, C, D가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자, 밑에 거 두 개만 더 하시는 게 맞네요. 그죠? 자, 어쨌든 풀 다 틀렸네요. 자, A는 B랑 같은 경우 어쨌든 A, B가 모두 1일 때는 C 더하기 D가 6이니까 2H4. 자, A, B가 모두 2일 때는 C 더하기 D가 4니까 2H2. A, B가 모두 3일 때는 C 더하기 D가 2니까 2H0. 이렇게 한 거를 자 2로 나눠줘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치? 자,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멋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소개하면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267번. 자, 이번에는 종류가 좀 다른가 봐요. 자, 같은 사탕 5개, 같은 초콜릿 10개. 세 사람한테 나눠줄 거래요. 근데 조건이 달라요. 사탕은 적어도 1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고요. 초콜릿은 2개 이상씩 나눠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사탕은 3명한테 5개 줄 건데
A, B, C가 모두 1 이상인 거고, 그다음에 얘는 세 사람한테 초콜릿을 나눠줄 건데 10개를 얘는 다 2 이상인 거고, 그지? 이렇게 된 거지. 쉬운 문제지.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지?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는 3H5가 아니라 다 1개 이상이니까 미리 1개씩을 나눠주고 나면 2개만 남았죠? 그래서 3H2고요. 자, 옆에 거 초콜릿은 그때마다 초콜릿은 합쳐서 10개인데 다 2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니까 미리 2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4가지가 남았지. 그래서 3H4. 자, 기본 문제부터 워밍업하고 밑으로 갈게요. 자, 268. 조금 달라요. 자, 같은 빵 7개와 같은 음료수 3개가 있는데요. 세 사람한테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선생님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라고 나왔네. 이 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빵 7개를 세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나눠주고 3H7로 그다음에 음료수 3개를 그때마다 세 사람한테 똑같이 3H3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빵도 세 사람이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뭐 7개 빵개 나눠줄 수도 있고 음료수도 세 사람한테 3개를 아무렇게나 나눠주다 보면 뭐 2개, 1개, 빵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빵과 음료수를 못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이건 안 되겠네요 하는데 그러면 꼭 빵을 세 사람한테 1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빵을 만약에 7개 빵개 나눠줘도 음료수를 1개 나눠주다 보면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은 안 생겨. 그치?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자연수 조건은 또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2종류 이상의 물건을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냐면 빵 7개를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적은 거부터 고정하는 거야. 개수가 적은 것을 고정해보는 거야. 고정해서 나머지 개수가 많은 거를 그때마다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를 보는 거지. 자, 그러면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음료수가 3개니까 개수가 더 적죠. 그래서 음료수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것저것 케이스별로 써봐요. 3개니까 1개 나눠줄 수도 있고요. 뭐 2개, 1개, 0개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럼 3개, 빵개 나눠줄 수 있겠죠. 물론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죠? 만약에 음료수를 1개 나눠줬다면 이제 빵 7개를 어떻게 나눠줄 건가? 이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한테 이제 빵을 7개를 뭐 이렇게 막 준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안 생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3H7이 맞구나. 빵 7개를 세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 이런 느낌으로 그냥 풀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음료수를 2개, 1개, 빵개 나눠줬다면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 음료수를 못 받은 학생 있잖아. 음료수를 못 받은 학생. 얘한테는 꼭 빵을 줘야 돼요. 1개 이상은.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이 3H7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 못 받은 학생 한 명이 못 받았잖아. 그치?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먼저 빵을 하나 주고 시작해야 돼. 얘는 무조건 불쌍하니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얘는 3H6입니다. 그치? 왜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라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C는 1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옆에다 이제 뭘 곱해줘야 되냐면은 A, B, C가 꼭 A가 2, B가 1, C가 0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 2, 1, 0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팩을 곱해줘야 되고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음료수를 한 사람한테 3개 다 주고 두 사람인 빵개씩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빵 7개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못 받은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빵을 1개씩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경우에는 못 받은 사람이 둘 다 1개 이상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 개씩 주고 나서 나머지 빵 5개만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300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3팩이 아니죠? 그죠? 그냥 3팩을 2팩으로 나눴다? 뭐 다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그래서 요걸 전부 다 더해 주신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라서 꼭 풀어봐야 될 문제예요. 그죠? 2가지 종류 이상을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개수가 적은 걸 먼저 케이스별로 고정해놓고 못 받은 사람이 없냐 있냐 몇 명 있냐에 따라서 다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함수 문제들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에서 1, 2, 3으로의 함수 f가 있는데요. 다음 함수들을 전부 다 구해보래요. 자, 가나 다라가 전부 다 이제 고1 때 해본 거고요. 마만 여기서 해보는 거거든요. 뭐 그려볼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 살짝 그려볼까요? 자,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네요. 가에서. 이거 중복 순열에서도 하는 거죠. 함수 느낌이 이거잖아.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다른 것에 대응하는 거니까 각 원소당 3가지씩 고를 수 있다. 그래서 3의 세제곱. 이제 자, 나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골랐던 것도 못 고르잖아.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골랐던 걸 또 못 고르니까 이번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아니라 위에 게 뭐 하나를 골랐으면 그 밑에 거는 나머지 2개 중에 고르고 그 밑에 건 나머지 1개 중에 골라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3 팩토리얼. 그죠? 괜찮아요? 자, 다 볼게요. fx는 x가 아닌 함수의 개수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1, 2, 3이 있으니까 f1도 1이 되면 안 되고요. f2도 2가 되면 안 되고 f3은 3이 되면 안 되는 그런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니?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f1, f2, f3 자기가 자기 거 못 고르는 거라고 옛날에 그랬거든, 경우연수에서. 자, 노가다로 직접 해보는 건데요. 자, f1은 1이 될 수 없으니까 f1은 2 아니면 3이에요. f1이 2면 f2는 1 아니면 3인데 만약에 f1이 2인데 잠깐만. 이거 그 문제가 아니구나. 미안. 이게 맞고. 1대1 대응이면서 미안. 그래서 근데 f3은 f1 아니면 f2인데 그럼 얘는 f3은 1 아니면 2를 골라야 되는데 앞에 이미 1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2, 3, 1만 가능하고요. f1이 3일 때는 f2가 만약에 1은 안 되잖아. f2가 2니까. 그러니까 뭐만 되냐면은 f1이 3일 때는 f2는 1, f3이 2인 거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 노가다로 세야 돼. 이거 2가지야. 지금 3개가 자기 거에 안 맞는 3개랑 대응하는 관계가 지금 2가지잖아. 옛날에 그래서 이거 외웠었는데 자기가 자기 거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여기다 옛날 거 한번 써볼까 잠깐? 써볼까? 3가지가 3가지에 자기 거에 대응 안 되는 건 2가지였어. 4가지가 4개 서로 다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의 경우의 수가 9가지였고요. 5가지가 5가지에 대응하는 게 자기가 자기 거 안 고르는 게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 옛날에 외웠을 텐데 44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랑 섞어서 나올까봐 한번 필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x1, x2가 있을 때 더 큰 x값이 있을 때 그 함수값도 더 커진대요. 점점 증가하는 함수라는 뜻이네요. 그죠?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그죠?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증가 함수가 몇 개냐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쉽지만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될까? 점점 밑으로 값이 커질수록 더 큰 함수값을 골라야 되니까 1은 1, 2는 2, 3은 3을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러면은 유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개수를 좀 늘려봐야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자.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만약에 f1보다는 f2가 크게 f2보다는 f3이 큰 거. 자, 이게 몇 개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이 정의역에서 고를 함수값을 골라놓는 거예요. 개수만큼. 그러니까 어차피 1, 2, 3이 고를 함수값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y값 중에서 지금 4, 5, 6, 7, 8 5개 중에서 1, 2, 3에 의해서 대응되는 원소가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이 5개 중에 3개를 골라놓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그러면 무조건 더 큰 건 더 큰 거 골라야 되니까 골라놓기만 하면 골라놓는 경우마다 증가함수를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개수만큼을 선택해주면 된다. 이게 아이디어여서 지금 라에서는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3C3입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다 고1 얘기고요. 자, 마지막 라, 마. 자, 마는 뭐냐면 똑같은데 어디만 달라져? 등호가 붙었죠. 더 큰 x값일수록 더 큰 함수값이어도 되지만 같은 함수값이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1, 2, 3, 4, 5, 6, 7, 8이었으면 이번에는 5C3이 아니라 뭐냐면 5H3이에요. 그러니까 4, 5, 6, 7, 8 중에 꼭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4, 5 골랐어. 그러면 점점 클수록 크거나 같은 걸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같은 걸 골라도 되기 때문에 중복 허락해서 3번을 고르는 거야.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공역이 3개고 정의역도 3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3H3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 마만 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개수가 똑같고 너무 숫자가 적어서 좀 연습이 안 될까봐 한 문제만 더 해볼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라는 그냥 조합이라는 거 꼭 라랑 마를 좀 중요시하게 봐야 돼. 이거 섞어서 잘 봐야 돼. 그 다음 마는 함수값이 같아도 되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거. 아까는 위에 거는 같은 걸 고르면 안 되니까 그냥 조합.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중복 조합. 자, 구별 한번 해주시면서 자, 옆에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가 1, 2, 3이 있고 자, y가 3, 4, 5, 6, 7이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f1보다 f2가 더 크거나 같은 것들은 몇 개가 있네요, 함수가. 그죠? 3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은 냅두고 1하고 2가 고를 함수값을 골라놓는 거야. 몇 개 중에서? 저 공역의 원수 중에서. 그럼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저기 문제 보면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거 골라도 돼야 안 돼? 같은 거 골라도 되잖아. 그러니까 OC가 아니라 OHE가 된 거지. 그치? 왜냐면 내가 여기서 중복 허락해서 아무거나 뭐 4 골랐더라도 걔네들이 전부 다 같은 거 고르면 되잖아.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함수라는 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1하고 2를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고 OHE는 자, 3은 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다. 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여기 내용입니다. 자, 함수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봐 여기서 끊어볼 거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는 60조까지 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걸로 과제를 내면서 마무리 칠게요. 알았지? 건강하게 과제 잘해서 봅시다.